있습니다. 어, 1차 시에서 2차 시까지는 여러분들 동영상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2차 시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중간 과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그 기간 안에 제출을 해주시면 그거가 여러분들 출석 체크로 제가 따로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그 과제는 과제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방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 2차 시는 과제방에 제가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꼭 과제방에 확인을 하셔서 그 날짜와 제출 날짜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기간 안에 꼭 여러분들 과제방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1차 시 이어서 2차 시도 입체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피카소도 있고요. 다른 이 입체파 화가들이 사실은 뭐 후안 그리스도 있고 조르조 브라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원인들은 이 세잔에 의해서 이 뭐 이제 그 여러 화가들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 이제 또 피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에는 뭐 여러 화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체파들이 이렇게 변했는 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피카소입니다. 예, 피카소는 이런 그 해아가 현실 모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해체, 그 다음에 언급법의 배제,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의 물질화를 통해서 분석적인 입체주의를 완성하는 게 이 피카소의 그림들입니다. 유럽의 그런 것들을 파급되면서 이런 기하학적인 추상의 단계로 제공을 한 사람이 이 피카소입니다. 보통은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라고 하죠. 스페인어로. 예, 그래서 이분은 이 스페인, 이 말라가에서 출생을 하였고요. 주로 이 프랑스에서 미술 활동을 한 20세기 대표적인 이런 큐비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은 이 아비뇽의 처녀들, 그 다음에 게르니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카소는 이 3,500여 점의 그림과 이 700여 점의 조각품을 창작했습니다. 그의 그 작품 수를 전부 합치면 어마어마하죠. 한 3만여 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카소 작품의 개수와 다양성 때문에 많은 예술작가들이 그의 작품들을 시기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각 시기의 명칭을 정하고 시기를 몇 개로 나눌 것인가를 놓고 계속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피카소는 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이 사람은 이 피카소는요 전 세계적으로 안 돌아다닌 데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그림들도 많이 그렸지만, 예, 피카소는 이런 해와 조각, 도예, 판화 등 이런 다양 면에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한 이런 스페인의 예술가입니다. 예, 그리고 안달루시아주 이 말라가 출신으로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보통 이 피카소 하면 입체주의의 거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비뇽의 처녀들과 게르니카는 모르는 사람들이 다 없죠.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 현대 미술의 그 뛰어난 이런 거장을 뽑으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그 작가 중에 하나가 피카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국내를 막론하고 이런 천재화가의 대명사로 꼽혀서 이런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가진 예술가가 피카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굉장히 왕성한 이런 사회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이 프랑코 정권을 비난하고 좌파적인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이 장폴 사르트, 존 네론 이런 사람과 함께 대표적인 이런 진보 성향의 예술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화가 중에서 피카소는 굉장히 그 장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대에서 90대까지 거의 한 80년 가량 맹활약하면서 아주 많은 수많은 작품을 남긴 화가가 피카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나이가 많은 그 활동을 하면서 아마 지금 그림을 그린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노인이 되면서까지도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게 이제 아비뇽의 처녀들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피카소 작품 중에. 이 1907년에 이 피카소가 제작한 이 아비뇽의 처녀들은 현대 미술의 이런 과격한 혁신적인 방향을 선언합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단면으로 분석한 사람이 최초군요. 최초예요. 우리가 그 전에는 이 그 세잔도 그렇고 그 뭐 후안 그리스도 그렇고 조르조 브라케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 세분화해서 기하학적으로 그리지는 않았거든요. 뭐 입방체나 무슨 체나 원통이나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피카소는 아예 기하학적인 단면으로 했다는 게 아주 과격하고 혁신적인 방향입니다. 또 공간 또한 하나의 형태로서 이런 기하학적인 단면들로 분해를 했다는 게 아주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이런 형식을 벗어난 여인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이게 이 그 현대 미술의 아주 과격하고 혁신적인 방향을 선언한 게 이 아비뇽의 이 처녀들의 작품들입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 현대 미술에 이슈할 만한 이런 기하학적이고 이런 형태를 단면으로 분해해서 이런 것들을 기하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아주 혁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적 입체파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비뇽의 아가씨들을 비롯해서 초기 입체파 작품에는 어떤 대상인지 직관적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상을 이렇게 기하학적인 단위로 해체해서 재구성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또한 이런 명암, 원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색채 역시 배제되어서 녹색과 황토색으로 한정되어서 이렇게 색을 칠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피카소의 기타입니다. 벽지, 신문지 등 실제 이런 오브제를 직접적으로 화면에 콜라주하고 문자를 화면에 도입함으로써 일루저미즘을 완전히 대체하는 조형적 리얼리티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조합적 큐비즘은 실제 사물들, 즉 벽지, 신문, 못, 화면에 부착시키는 이런 콜라주 기법을 회화로 창조시킨 거죠. 회화 안에 재현된 이런 자연의 실제의 환영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고 실제 그 자체를 제시하는 거죠. 이게 피카소의 기타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1차 시에도 얘기했죠. 이런 콜라주 더 페이지망이라는 뭐 기타 치는 그것들을 조르조 브라크하고 피카소의 작품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혁신적인 이런 것들의 그런 기하학적인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또한 이런 작품의 신문지 뭐 문, 못, 뭐 벽지 이런 것들을 쓴 게 최초로 시도한 그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주라는 말이 이제 이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죠. 이것도 지금 이거 조르조 브라크의 이 에스타크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휘어진 나무의 상자 같은 집들, 이 그림과 아주 흡사한 그림으로 피카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집의 형체는 너무도 똑같고 두 사람이 모두 세잔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림들이 너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브라크의 그 작품하고 이 피카소의 작품들이.
그림에서는 아직 자연의 대상이 남아있지만 대상을 대담하게 단순화하고 화면, 공간 속에 이런 실체의 구조감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큐비즘의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를 추구하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체주의 기원으로 일컬어지는 작품은 피카소의 그 아비뇽의 아가씨들, 그 다음에 지금 에스타크의 집은 이 브라크의 그 우리 1차 시에서 설명해줬죠. 이 브라크에서 이 에스타크의 집입니다. 이 에스타크의 집을 본 게 이 앙리마티스예요. 심사를 이 출품을 했었나 봐요. 이 조르드 브라크가. 근데 그때 이 앙리마티스가 심사위원이었나 보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거 조그만 입방체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입체주의, 뭐 입체파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또 그때 이 미술 비평가 이 루이 보셀이 이 브라크의 작품을 이제 비평하면서 마티스를 이용해서 큐비즘이란 이름을 그래서 썼다고 하죠. 예. 다음은 들러네입니다. 들러네도 이런 작품을 했습니다. 이런 입체적인 작품들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로베르 들러네는 빛, 기계 에너지, 리듬 등을 이런 순수 색채로 표현하는 것을 탐구하면서도 독자적인 이런 추상 회화를 개척한 거죠. 그래서 분석적 입체주의의 다시점, 우리 그 입체주의의 그 분석적인 이 그 표현을 보면 대부분 다시점이 많습니다. 다시점의 이런 동시적인 표현 방식을 이용해서 이런 에펠탑이 갖는 역동성, 현대성, 그리고 에너지와 힘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펠탑이 굉장히 그 빨간 색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 시점에서 관찰된 이런 에펠탑을 묘사함으로써 이런 에펠탑의 본질적인 이런 성질을 드러내는데 성공합니다. 이것도 들론의 작품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블레리오에게 받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음속 비행기의 속도가 야기시키는 우주 정복에 대한 희열과 태양의 이런 강렬한 빛의 현상을 이렇게 형태와 색채 간의 새로운 추상적인 구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한 색채를 수단으로 해서 이런 산업기술의 사화와 비행술, 자동차 주행 같은 이런 속도감을 추상회화의 주제로 삼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색적인 거와 이렇게 이런 음, 어, 뭐 비행기, 뭐 에펠탑,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이것들을 추상적으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타고 가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태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 같이 이렇게 하는 추상회화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순수한 색채를 수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속도감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 도시를 향해 있는 동시적인 창이라고 주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광선의 속도를 이런 해와의 리듬을 쓰는 생명으로 간주하면서 색채를 포착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색채의 대비로만 표현되는 이런 회화를 꿈꿔왔고 그것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큐비즘을 이런 추상화로 발전시킨 공헌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들러내는 이 색으로 이렇게 보색 대비라든가 대비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서 한 작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보색 대비에 의해서 화면이 이런 생명감 있는 리듬을 가질 수 있다는 이것들을 이제 확실한 거죠. 보통은 이렇게 보색 대비에 배색을 하면 굉장히 그 강렬하고 굉장히 뚜렷한 그런 리듬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대비 보색에서 나타나는 그런 대비 효과를 이 드러내는 색에서 색채의 대비, 보색의 대비 이런 그
빛에서 느껴지는 속도, 그거를 색으로 다 포착해서 표현한 이런 그 작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은 이제 뭐 도시를 향해 있는 도시 동시적인 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쿠프카라는 작가입니다. 이 들로네와 유사하게 이런 색채의 순수성과 무한한 이런 표현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추상회화를 실현한 화가 쿠프카입니다. 이 사람도 이 들로네하고 비슷한 이런 색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형태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색채가 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자연이 갖고 있는 색을 추출해서 색면으로 분해하는 과정으로 재구성해서 이런 추상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색채에 대한 이런 추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입체파는 크게 다음에 세 시기를 거치며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초기의 입체파는 이거를 이제 만돌린을 켜는 소녀라고 하는데요. 초기 이 1907년에서 1909년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원기둥, 구, 원뿔과 같은 형태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 세잔 이 영향에 따라서 대상의 형태를 이렇게 단순화하고 원근법의 이런 일점 투시가 아닌 복수의 시점에 화면을 표현하려고 하는 화가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는 뭐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자연을 원기둥, 구, 원뿔과 같은 이런 형태를 좀 이렇게 형태를 단순화시키는 이런 그 다시점, 이런 복수의 그런 다시점을 가지고서 이 그림들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이올린과 촛대죠. 이 브라크의 작품이죠. 그리고 이 1912년에서 1914년에 이어진 단계에는 형태의 해체가 극단적으로 이제 진행되어서 원래 무슨 물체인지 알아볼 수 없는 단계까지 된 거죠. 그래서 브라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오브제를 붙이는 이 콜라즈, 파피에 콜레, 이 기법을 도입해서 형태를 그대로 묘사해서 이런 현실감을 부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사물의 소재를 연상시키는 오브제를 붙여가지고 실제 사물의 느낌을 나타나게끔 하는 이런 그 파피에콜레 기법을 콜라주죠. 어떻게도 보면 콜라주인데 좀 사실적으로 이미지들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좀 발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사적 의의의 특징을 보면 입체주의는 단순한 이런 3차원의 형태를 2차원적인 이 캠퍼스에 억지로 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또 입체주의가 갖는 이런 예술사적 의의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이어져서 온 이 원근법의 투시 개념을 탈피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전에는 1시점, 2시점을 가지고 했다면 이 쿠비점의 그 시점은 다시점을 가졌다는 게 또 특징이죠. 그래서 19세기 이전의 서양 미술의 그런 명암과 원근법을 이용해서 3차원의 세상을 2차원의 합폭에 담은 것과는 달리 입체주의 화가들은 이런 3차원의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분해해서 합폭에 재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점에 좀 이렇게 그 합폭도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야수파, 그러니까 입체파, 야수파, 입체파, 같은 말입니다. 이런 야수파가 색채 사용해서 혁신을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입체파는 형태 표현에서 이렇게 과거를 탈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파에서 입체파는 이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며 끝났고요. 이후 현대 미술에 다양한 사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내가 그려도 이것보다는 잘 그리겠다 하고 막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통적인 회화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가 그 그림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엄청난 이 변화가 있었죠. 예. 그래서 피카소는 이런 동시대의 모든 예술의 영향을 섭렵하였는데 그의 창조력은 무척 뛰어난 것이어서 다른 작가들이 그의 방문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거울 앞의 소녀, 이거는 게르니카의 피카소의 작품들입니다. 예,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다시점도 있겠지만 음, 굉장히 그 추상적인 이런 형태가 좀 특이할 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작품 후기에는 이런 원뿔, 원기둥, 직육면체 등 점차로 이런 기하 도형을 이용해서 형태들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올린과 촛대, 이거는 이제 조르조 브라크의 작품들인데요. 이렇게 그 약간 콜라주인데도 좀 이렇게 그 형태들도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입체가 내면서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라크의 대표작입니다. 이것도 과일과 기타. 옆에 거는 이 레자의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의 그런 화가들은 세잔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모든 그림들이 이런 현대미술의 그림들이 약간 그 입체적인 원뿔, 원기둥, 사각형 이러한 것들에 그 다음에 이런 추상적인 도형, 그 다음에 다시점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이 이런 그 추상적인 그 형태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과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과제 주제는 큐비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큐비즘의 그런 조형적인 특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제가 평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디자인적 사고와 이미지 현상, 이미지 구체화, 이미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볼 것이므로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출석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1차 시, 2차 시는 동영상 수업을 다 듣고요. 3차 시는 동영상을 안 들어도 됩니다. 없습니다. 그 대신 과제를 과제방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넣어주셔야 돼요. 과제를. 지금 이거는 지금 한 예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몰라서 또 이거는 이제 결과물 예시예요. 악기가 주제가 되어서 다시점 이로 표현한 이렇게 작품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작품이 나와도 되고요. 또 이거는 얼굴의 골격을 이 면을 재해석해서 몇 가지 색으로 독특한 조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연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한 예를 가지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면과 색을 재해석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런 조형 이미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의 얼굴을 가지고 뭐 하셔도 되고 뭐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가져서 이렇게 그 면 구성으로 하셔서 뭐 하셔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면과 그 색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한 이런 독특한 조형 이미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뭐 춤을 추거나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그 면과 형태를 가지고 추상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그림으로 내가 그리기 쉽지 않다 하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 이거는 뭐 꼭 색으로 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림에 자신이 없어서 만들기도 하겠다. 그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만들기라는데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럼 우드락도 괜찮습니다. 수수깡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가 아이디어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가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독특한 이미지의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그 네모와 사각형만 가지고 삼각형과 사각형을 가지고도 하나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 큐비즘이기 때문에 약간 입체적인 이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결과물의 예시.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입체적인 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되고 종이로 접어서 하셔도 되고 효과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다양하게 하셔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입체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뭐 다양한 이런 콜라주나 아까 콜라주 기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식의 콜라주 기법으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자유로운 것이니까요. 그래서 큐비즘의 작품을 통해서 이런 색과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제목, 주제 표현을 자유롭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주제를 어떤 발상을 했는지를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겉에 그 파일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에다가도 반드시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평가할 때는 쫙 펴놓고 거기서 이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를 채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쫙 제가 펼쳐놓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름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품을 하는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한글 파일에 하셔도 되고 PPT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셔서 요 형식만 맞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요 형식에 맞춰서 여기가 작품이 되겠죠. 주제 및 작품 의도가 된 요 최종 작품을 여기다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거고 이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수업을 마치고요. 기간 내에 여러분들 과제방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3차 시에는 과제방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과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